손흥민은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재능이 있다. 국제 무대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라보나킥은 상상 초월 그 자체였지만 내가 가장 무섭다고 여겨진 건 손흥민의 PK와 헤더골이 터지는 장면이었다. 최근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라고 불리는 엘링 홀란드의 발언이 유럽 축구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주장이자 대한민국 에이스 손흥민이 또 한 번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 11으로 스포츠 전문 매체 프렘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을 올려놓고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친절하고 팬 서비스가 넘치는 선수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실력을 지녔고 팬들과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진 선수다. 특히 어린 팬들을 상대로 진심을 다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그동안 영국 축구 문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 엄청난 화제를 몰았다. 라며 손흥민이 실력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모두 완성된 최고의 슈퍼스타라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모습은 지난 중국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안방에서 치러진 월드컵 예선전에서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 행위가 불거졌는데 경기 중 선수들을 향해 레이저를 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이 밖에도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나올 때 중국 관중들이 야유하는 모습까지 나올 만큼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행동들이 연이어 포착되었고 페널티킥 득점을 성공한 손흥민은 관중들의 야유에 보답하는 쉿 세레머니를 선보였는데 여기서 중국의 우레이 선수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웃어넘기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중 넘어진 중국 선수에게 다가가 위로를 하는 등 오히려 좋은 매너를 선보였는데요. 중국 선수들이 갖가지 파울로 손흥민을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추가골까지 넣은 손흥민은 더 이상 중국이 제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중국 선수 하나하나 안아주며 격려해 주었고 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중국 팬들을 향해 박수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력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모두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손흥민 선수였지만 해외 매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중국전 손흥민의 득점 장면보다 가장 먼저 화제가 되었던 건 역시나 손흥민의 라보나킥.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쏜 라보나 패스 한 방에 중국 선수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라보나까지 사용한다고 어디까지 발전할 셈이야. 손흥민은 중국을 상대로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양발잡이라 라보나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는 양발로 라보나를 할 수 있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분석가로 활동 중인 제이미 오아라는 이 라보나킥에 대해 남다른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난 중국전에서 손흥민의 그 패스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이른바 라보나킥으로 불리는 절묘한 패스인데 골로 연결됐다면 역사에 남을 장면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의 페널티킥과 헤더골 장면이다. 손흥민의 EPL 통산 득점 기록 중 헤더골은 단 4회로 매우 보기 어려운 희귀한 장면 중 하나였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한 PK에서도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슛으로 중국 관중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PK를 해리 케인이 전담해 손흥민이 찰 기회가 없었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손흥민이 왜 완성형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지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라며 라보나킥보다 PK와 헤더골 장면이 훨씬 충격적이었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손흥민의 유일한 단점으로 평가받았던 건 역시 공중볼 경합이었는데 이전에도 손흥민은 공중볼 경합은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7년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전에서의 부상 때문인데 실제로 손흥민의 자서전에서도 이때의 트라우마로 공중볼 경합에 소극적이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었죠. 이 점은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서는 전방에서 싸우자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만들며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토트넘의 원톱으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손흥민의 페널티킥도 소속팀에서 그동안 해리 케인이 전담해 왔기 때문에 커리어에서 페널티킥 경험이 다른 선수에 비해 적지만 20-21 프리시즌 와포드전의 페널티킥 이후로 공식 경기 승부차기를 포함해도 단 한 차례 실축이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내에서는 그동안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누가 전담해야 하냐는 물음에 일부 팬들은 부주장 메디슨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중국전 정교하고 힘있는 슈팅으로 손쉽게 PK를 해결한 손흥민의 모습이 화제가 되자 이제는 완전히 손흥민이 PK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뒤바뀐 상황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단 한 경기만에 그동안의 약점으로 평가받던 것들을 단번에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상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리우는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발언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내에서 홀란드와 손흥민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축구 통계 매체 MB가 측정한 7개의 영역 중 무려 5개의 영역에서 손흥민이
손흥민이 홀란드보다 앞선 기록을 보였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몸싸움 승률 부분에서 67.2%를 기록했지만 홀란드는 겨우 27.6%에 그쳤습니다. 홀란드가 손흥민보다 앞선 것은 기대 득점과 득점 수였는데요. 최근 A매치 기간 가벼운 부상으로 인해 잠시 휴식기를 가진 홀란드는 한 스포츠 매체와 인터뷰를 나누었는데 진행자는 A매치 휴식기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냐는 다소 간단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나는 A매치 기간에 부상을 입었고 잠시 동안 축구와 떨어져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경기를 지켜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었던 경기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였다. EPL의 라이벌 선수인 손흥민의 경기라 분석할 게 많아 기대하며 시청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충격이었다. PK와 헤더, 프리킥, 마지막으로 라브나킥까지 손흥민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들을 시험하는 듯 보였다. 특히 손흥민의 헤더글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손흥민이 헤딩 연습을 소홀히 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손흥민이 선보인 헤더골은 나조차도 따라하기 힘든 완벽한 골이었다. 경합 상황에서 파포스트 방면으로 궤적을 바꾸는 헤딩은 정교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따라하기 힘들다. 헤딩에 능숙한 장신 공격수나 수비수들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장면 중 하나이다. 손흥민은 정말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이번 시즌 득점 기록에서는 내가 손흥민보다 조금 앞서지만 솔직히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달성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진정한 현대 축구의 완성형 포워드 자격이 있는 선수이다. 라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는 놀라운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지켜보던 축구 팬들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이전에 PK 없이 득점왕을 달성한 선수잖아. 최근에 토트넘에서도 헤딩 경합을 하는 손흥민이 자주 보이는데 이제 완전히 단점이 없는 완성형 포워드가 되어버렸구나. 홀란드로 정말 대단한 선수네.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잖아. 등등 손흥민과 홀란드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는데요. 11월 A매치 기간 화끈한 골잔치를 벌인 손흥민은 이제 다시 한번 영국으로 되돌아가 토트넘의 연패 탈출을 위해 나서게 됩니다. 오는 26일 오후 11시 홈구장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하게 될 텐데요. 주축 선수들의 줄이탈과 연패에 빠지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손흥민이 반등을 이끌 열세로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멋진 활약으로 지난 중국전처럼 국내 축구 팬들의 마음을 한껏 불태워주길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